제가 지금 온 곳은요, 트윈 폴스에 왔습니다. 쌍둥이 폭포. 마우이의 쌍둥이 폭포는 어떤지 제가 빅 아일랜드 갔을 때는 엄청난 폭포를 봐가지고요,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고 어느 정도의 폭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폭포의 모습은 함께 오늘 또 한국에 소식이 전해오는 경제뉴스 읽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 폴스로 가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상황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던 시장 분위기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식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준의 9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는요 5.5 동결했지만 당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 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금리 환경 회귀 어렵다. 이제는요 국내에서도 과거 같은 저금리 환경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9월 말 자본시장 연구원이 개최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컨퍼런스에서도 미국 경제가 향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국가 부채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금리는 과거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우며 한국도 가파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실질 중립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행보하는 가운데 노동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추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고금리 고착화에 따른 가계부실 위험을 지적하면서 중장기적 시기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 차입 축소 상한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9월의 연준 정례회의 전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했다. 9월 회의가 어떤 시그널을 준 것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9월 회의가 큰 이슈라기보다 그 앞 단계에서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것들이 있었고, 먼저 금리 인하 전망은 금리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시장의 탐욕이었을 뿐 미국 통화정책 경로는 계속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불확실성. 당장 9월 시점에서 내년 경제 전망치를 보면요 0% 내에서 2%까지 다양한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임을 감안하면요 2%를 전망하는 것은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양호한 상태로 간다는 의미이고 0%의 성장 전망은 고금리 등 이유로 부진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9월 들어서면서부터요 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각종 경제 지표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소비 좋고요. 노동 좋고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당장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혀 두 가지가 맞물리자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점을 시장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그것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경제와 정책 금리 간 연결고리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이고 과거에는 정책 금리를 올리면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등 통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움직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고리가 약화됐다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실물 경제와 통화 정책 경로를 믿는 사람은 금리가 많이 상승했으니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번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는요. 고금리가 지속되면 가계는 부채 부담 탓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한국과 달리 고정금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지금 돼 있어서 그나마 주택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주담대도 2020년에서 2021년 30년 만기에 금리 3에서 4% 일대 받은 이들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이자 비용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미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금리로 안정되게 이자를 3에서 4 또는 2%까지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 가계 소비가 줄지 않고 계속 돈을 벌면 쓰는,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분쟁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혹은 인하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직까지는 분쟁 초기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나라가 아니죠. 하마스는 그냥 테러리스트 집단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동이 여러 각 나라에서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금리가 뉴 노멀이 될 수 있고 저금리로 회귀는 어렵다. 고금리 시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국의 경우 2012년부터 금리가 계속 낮아진 결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금리가 낮으니 큰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해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 이자 비용을 상쇄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런 풍경에 많은 이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죠. 그래서 돈을 마구 빌려서 집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빚에서 빚으로 만들어진 거품이 낀 지금 부동산의 값이 지금 50억, 100억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이고 미국에서 정말 큰 사건이 터져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 금리는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는요. 지금 젊은 세대가 고금리라는 상황에 익숙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 같다. 걱정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머릿속으로 상충된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금리가 상당 기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집값도 과거처럼 계속 오르리라는 판단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이들도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11월 열릴 정례 회의에서 또 한 차례 금리가 인상될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회원 전용에서 말씀드린 내용 들으시게 되겠지만은 11월은 건너가지 않을까. 전쟁 때문에요. 지금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올리지 않아도 국채가 저렇게 5%를 향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들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리 동결 11월 1일 날 금리 동결로 갈 것이냐. 저는 11월에 한 번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발을 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 왜? 100% 금리 인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11월 1일 날 지금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금리까지 올린다? 그러면서 채권이 4.8 이상이 됐는데 국채 5%까지 간다? 의미 없습니다. 금리 인상 의미가 없다고요. 국채가 5%가 넘어가는데 뭐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5%가 됐는데.
인상 여지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리를 많이 올릴 이유를 앞서 설명한 대로 실물 경제와 정책 금리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됐기 때문인데, 그동안 정책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별로 오르지 않던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최근 많이 상승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만 더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린 대로 장기 채권 금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굳이 금리 인상을 해서 망가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절로 장기 채권 금리들이 오르면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돈이 계속, 이자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 계속 올리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좀 고려를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 올해 미국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 사람은 한국은 세계화의 후퇴, 그리고 고령 인구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정점을 찍은 이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없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1990년대 경제는 역동성이 있어 망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럴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망하면 정말 복구하기가 힘들듯이 나라도 옛날처럼 망했다 하더라도 회복되거나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최근에 수년간 소득은 오르고 금리는 낮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화됐다. 앞으로 작은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으려면 엄청나고 큰 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얘기 그대로 오늘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금리 시대 종말, 고금리 환경에 맞춘 부채 관리 필요한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빅아일랜드에서 너무 엄청난 폭포를 봐서 그런지요. 귀엽네요. 네, 조금 기대를 했는데요. 기대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트윈폴스 이곳 마우이에 있는 아주 아기자기한 폭포, 예,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마할로.